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하느니 법무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 참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요하여야 할 신청권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근로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근무지를 옮겨 다닌다든가 근무일수가 단기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도 수시로 옮기고 근무일수도 정확하지 않다면 매일 일당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월별 작업 일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임금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를 요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 연령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연금 수령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인의 경력, 과거, 소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연금 수령 외에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시기에 인접해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연금 수령액으로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년이 임박한 급여 소득자입니다. 60세 정년을 두고 계신 분들이 59세 정도에 퇴직을 해서 59세 정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향후 3년 동안 변제 기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변제 기간 중에 근무 기간 동안은 월 수입으로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취업한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누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 경력, 학력, 소득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 즉 소득금액 증명이나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 자격 취득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과거 소득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에는 폐업사실 증명서를 같이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에 변제계약안을 변경해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변제계약안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사업체의 규모,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에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독립적으로 급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많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이긴 하지만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개인회생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혹여 나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소법무사 한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